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계속해서 need로 끝나는 중요한 명사들을 소개하겠는데요. 9개 명사를 소개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harness입니다. harness는 우리가 몸에 걸치는 멜빵, 또 고정 벨트 이런 것들을 이제 harness라고 하고요. 관련된 것이 이제 버클 있습니다. 버클. 우리 허리에 그 벨트를 하잖아요. 그 벨트의 자물쇠 부분, 그걸 이제 버클이라고 하고요. 버클 업 하면은 이제 버클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매다, 채우다. 그래서 버클 업 하면 뭐 끈을 채우세요. 이걸 자물쇠를 딱 채우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뜻으로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은 사슬, 쇠사슬 할 때 그 체인인데요. 푸드 체인 할 때 어떤 고리로 연결된 부분 이런 것들도 체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사슬로 묶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체인드 하면 사슬로 묶여진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체인리스 하면 사슬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슬이 없는, 묶임이 없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관련돼서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fast가 있는데요. fast 자체가 아니고 이제 fasten이라는 동사가 연관이 되는데, 일단 fast는 보면은 형용사로 빠른이 있고 부사로 빨리,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도 단식하다. 우리 단식 기도하고 할 때 그 단식하다는 fast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동사가 fasten이 있는데 이게 묶다란 말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의자에 있는 안전벨트를 묶으십시오 할 때 fasten up your seat belt 이런 표현을 씁니다. fasten up, buckle up 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죠. 묶어라, 채워라. your seat belt, 의자 벨트를, 우리는 안전벨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seat belt라고 하고요. 비행기를 타면 항상 비행기 앉아있는 그 동안에는 이제 안전벨트 하십시오 하는 말을, 좌석 벨트를 하십시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이 fasten seat belt while seated 이런 표현입니다. 많이 들으실 겁니다. 비행기를 타면 많이 듣고 보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가 이제 핸드커프가 있는데요. 수갑입니다. 경찰관이 범죄자한테 이렇게 손목에 탁 채우는 수갑, 또 동사로 수갑을 채우다는 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인이 있습니다. 이 re인은 이제 말 곱비, 이런 곱비가 되겠고요. 또 말을 이렇게 곱비를 채워서 제어를 하는 거니까 구속도 되고 또 통제력도 됩니다. 비슷하게 또 쉐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발에 채우는 족쇄, 속박 뭐 이런 말도 되고요. 또 스트랩이라는 단어도 생각나네요. 끈, 채찍, 또 끈으로 묶다 하는 또 다 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묶고 구속시키고 하는 그 반대는 회피하다 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evade가 회피하다, 모면하다. 이거의 명사가 evasion 되겠고요. 형용사는 evasive, 회피하는 이런 뜻을 가집니다. evade하고 좀 비슷한,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가 elude가 있는데요. 잘 피하다, 벗어나다. evade하고 좀 비슷하죠. evade는 회피하고 모면하는 거고, elude는 잘 피하고 살짝 벗어나는. 그래서 illusion 하면 회피, 도피가 되겠고, elusive 하면은 형용사가 되는데 피하는 이란 말도 되고, 내가 뭔가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 이해가 살짝 잘 안 되고 이럴 때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elusive, 머릿속에서 뭔가 탁 떠오를 것 같은데 살짝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파악하기 어려운 이란 elusive라는 말도 되고요. 또 관련되는 것이 이제 avoid가 회피하다죠. 그 다음에 탈출하다 하는 escap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치다 하는 flee, 그 다음에 get away 해서 벗어나다, get away. 그 다음에 달려서 도망치다 하는 run away, 그래서 도망치다죠. get away, run away 다 비슷한데 get away는 이제 달려서 도망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벗어나다, 도망치다 하는 뜻이고요. run away는 제일 출발을 아마 달려서 도망치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helplessness인데요. 출발은 help입니다. 잘 아는 단어죠. help, 도와주다, 도움도 되고요. 명사로는 도움도 되고 동사로는 도와주다. helpless 하면 이제 도움이 없는 이란 말도 되고, 또 무력한, 무기력한 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명사가 이제 helplessness 해서 무력함, 어찌할 수 없음이란 명사가 되겠고요. helpful 하면은 도움이 되는 이란 형용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은 앞에 un 붙여서 unhelpful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돕다 하면 관련된 단어가 aid가 있죠. 원조, 어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주다 뭐 하는 그 aid, 또는 보조
help도 되고요. 또 동사로는 이제 돕다 됩니다. 관련된 것이 aid가 있습니다. 보좌관이란 말이고요. 끝에 e가 aid 도와주다 돕다에 끝에 e가 붙으면 보좌관이란 aid 발음은 거의 같죠. 그 다음에 또 assist가 있습니다. 도와주다 돕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assistant 해서 도와주는 이란 형용사도 되고요. 또 명사로서 조수란 말도 되겠습니다. assistant. 완전 명사는 이제 assistance 해서 도움, 지원이란 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unassisted 하고 앞에 un이 붙으면 이제 도움이 없이 해서 단독으로 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operate가 있는데요. 앞에 co가 있으니까 함께란 뜻을 가지고 operate 동작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력하다, 협동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명사는 이제 cooperation 해서 협력, 협조, 협동이 되겠고요. 요즘 많이 들리는 말로 협업하다 하는 collaborate가 있습니다. 여기서 labor가 노동이니까 일이잖아요. 푸른색으로 표시한 labor가 노동입니다. 그래서 call 함께 그 함께하는 co에다가 labor가 있으니까 l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ollaborate 하면 함께 일을 하다, 함께 노동을 하다 해서 협업하다. 그래서 명사가 collaboration. 요즘 뭐하고 어디하고 콜라보 했다고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collaboration이 되겠습니다. 협업, 같이 일을 하는 collaboration이 이제 명사가 되겠고요. 지원하다는 support도 좀 비슷한 뜻을 가지죠. support 하면은 이제 지원자, 또 지지자, 또 팬도 되겠고요. supportive 하면 형용사 지원하는, 도움을 주는이 되겠고요. 우리 돕다 할 때 help도 쓰지만 또 한 손 빌려주다 하는 한 손을 주다 해서 give a hand 되겠고요. 또 lend도 씁니다. 빌려주다 해서 lend a hand, 한 손 빌려주다. 우리말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한 손 빌려줘, 한 손 줘, 한 손 빌려줘 하고 이렇게 하는 give 또는 lend a hand 하면 help하고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idleness인데요. 형용사 idle에서 출발했습니다. 형용사 idle은 한가한, 쉬고 있는 이란 뜻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다, 일을 하지 않다. 우리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달려가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 시동 걸고 있을 때 그때는 자동차 idle한다, idling한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니까 idle 이란 말을 쓰고요. 부사는 idly, 그 다음에 명사가 이제 idleness 해서 나태, 게으름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idle의 반대는 이제 active가 되겠는데요.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act가 행동하다, 작용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고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active 해서 활동적인, 활발한, idle하고 좀 뜻이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inactive 하면은 active 하지 않은 반대말이니까 그 active 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inactive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dormant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자는, 쉬고 있는, 휴면 중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는 이제 dormancy 해서 정지 상태, 휴면 상태. 또 비슷한 뜻이 latent란 형용사가 있고요. 잠재적인, 밖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이고 잠복 중인 명사는 latency라고 합니다. dormant가 쓰이는 단어 그 표현은 우리 휴화산 있잖아요. 활화산 말고 화산 폭발하고 있는 활동적인 화산 말고 쉬고 있는 화산, 휴화산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dormant volcano라고 합니다. volcano가 화산이죠. 그래서 dormant 하면 잠자는, 휴면 중인, 쉬고 있는 이니까 dormant volcano 하면은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lazy가 있죠. lazy,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활기가 없는 그 lazy, 좀 나른한 그런 표현입니다. 명사가 이제 lazines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빈둥거리다, 배회하다는 loiter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식당 앞에 no loitering, 앞에서 이 근처에서 할 일 없이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loiter가 빈둥거리다, 배회하다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이제 바쁜이 되겠죠. busy,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busy.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하는 diligent가 있고요. 명사가 diligence가 됩니다. 그 다음에 energetic, 에너지가 넘치는 이란 말도 있겠죠.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입니다. 거기서 나온 형용사 energetic. 그 다음에 industrious 해서 근면한 이란 그런 형용사도 있죠. 다 idle이나 lazy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돼서 생각나는 단어가 stimulate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극하다, 고조시키다 합니다. stimulate. 여기서 나온 명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timulation 해서 이제 자극,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 해서 stimulation이 이제 stimulate의 명사가 되는데, 또 다른 명사가 stimulus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극인데 자극을 주는 자극원이 됩니다. 여기 stimulus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복수가 될 때 끝이 us가 아니고 끝이 i로 변합니다. 그래서 stimuli,가 이제 stimulus의 복수가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 형태는 우리 전에 수호신이 있었잖아요. 천재가 있고 수호신, genius. 그래서 천재 말고 수호신으로 쓸 때 genius의 복수가 genii,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복수가 변화를 합니다. 이번 단어는 illness입니다. illness는 이제 질병이 되겠고요. ill, 형용사 ill, 아픈에서 나왔습니다. 질병하면 또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ailment가 있고요. 좀 가벼운 병입니다. ailment.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disease, 질환, 질병이 있죠. 앞에 this가 있으니까 반대의 뜻이고 ease가 편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음이니까 병에 걸린 상태가 되겠죠. disease. 그 다음에 disorder, 뭔가 우리 장기 기관이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 장애, 질환 이런 뜻입니다. disorder.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질병 중에서 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병들이 어떤 게 있냐면 asthma가 있습니다. asthma. 발음이 에스마가 아니고요. asthma하고 Z 발음이 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Z 발음 나는 천식, asthma. 그 다음에 cancer, 암이죠. heart attack, 심장 공격인데 이것이 이제 심장 마비, heart attack. 그 다음에 infection, 뭔가에 감염된 거고요. 그 다음에 leukemia 해서 이제 백혈병이죠. leukemia. measles, 홍역입니다. pneumonia 하면 폐렴이고요. stroke 해서 뇌 충격이 오는 그 뇌졸중, 스트로크가 뭔가 꽝 때리는 그런 건데 뇌졸중을 이제 스트로크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종양인 튜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궤양이 걸렸다고 하는 그 궤양, ulcer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생활에서 흔하게 들어보는 그런 질병들의 이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병,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아픈 거, 만성질환이라 그러죠. chronic disease라고 표현합니다. 크론 하면은 어떤 시간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hronic disease 하면 만성적인 질병, 만성질환을 chronic disease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성인병으로서 이제 diabetes겠죠. 당뇨병, diabetes.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제 명사 또는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것이 diabetic 해서 당뇨병의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또 당뇨병 환자도 됩니다. diabetic.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죠. high blood pressure. 그 다음에 과체중, overweight.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성인병, 만성 질환들이 되겠죠. 뭐 과체중은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성인병 할 때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단어는 kindness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kind, 친절한이란 형용사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명사가 kindness고요. 반대말은 unkind가 되겠는데 그런데 kind는 또 명사로서 어떤 종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 저런 종류 할 때 그 종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kind는 친절한이란 형용사도 되고 거기서 나온 명사가 kindness, 또 반대말이 unkind가 되겠고요. 또 명사로서 종류 이런 말이 있습니다. kind하고 좀 비슷하게 연관되는 단어들이 한 번씩 다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caring, care, 돌보다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considerate, 에서 좀 생각의 깊은, 이렇게 고려해 주는, 그러니까 친절한하고 다 관련돼서 사람이 품성이 좋고 좀 신경을 써주고 할 때 이런 caring, considerate, 또 thoughtful, 생각이 깊은, 사리 깊은, 다 따져서 생각해 주는 뭐 이런 관련된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되는 말은 친절하지 않은 것은 좀 뭔가 퉁명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나왔던 단어네요. blunt, 뭉툭한, 끝이 날카롭지 않고 뭉툭한 거 있잖아요. 그럼 blunt인데 말이 또 태도가 뭉툭하고 하면 퉁명스럽다 그러죠. 퉁명스러운, 무뚝뚝한 할 때 blunt. 냉랭한 거는 이제 cold. 그 다음에 말이 짧고
뭔가 그 말 섞기 싫어하는 듯이 말이 짤막짤막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curt가 있습니다. curt가 간략한인데 말이 뭔가 좀 설명도 좀 짧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이제 퉁명스런, 좀 무뚝뚝한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그 blunt하고 curt하고 좀 비슷하게 퉁명스런, 무뚝뚝한 말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kind가 종류란 명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ort가 좀 비슷합니다. sort가 이제 명사로 종류가 되겠고요. 또 분류하다, 이것저것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sort가 하는데, 우리 이런 종류의 할 때 a sort of, a kind o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sort와 kind가 명사로 쓰면 같이 종류,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category 하면은 우리 카테고리가 어쩌고 이렇게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종류, 범위, 범주, 그렇습니다. category. 동사는 이제 categorize 해서 범주로 나누다, 분류하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lass가 있는데요. class가 뜻이 좀 여러 가지 있죠. 수업, 학교에서 듣는 수업도 되고, 한 반 할 때 같은 반이다 아니다 할 때 반도 되고요. 또 종류도 있습니다. first class, second class, 뭐 1등석, 2등석 뭐 이렇게 그 등급도 나누잖아요. 그 등급이란 말도 있고요. 또 부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class가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lassify 하면은 이제 분류하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 분류하다. 또 기밀 취급하다, 비밀 취급하다. 그래서 classified 하면은 분류가 된이라는 뜻도 있고 기밀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그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문서에 맨 앞에 도장 꽝 찍혀 있는 거 있죠. classified, 이렇게 이거는 비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breed 하면 우리 개나 고양이 뭐 품종, 혈통이 어떻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breed입니다. 품종, 혈통. 이것도 어떤 종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genre가 있습니다. 유형, 우린 장르라 그러죠. genre 해서 발음은 이제 니은 발음이 나죠. genre 해서 우리는 그 장르에서 이응 발음을 하는데 영어에는 이응은 아니고 n 발음을 하니까 genre 해서 유형, 뭐 장르가 되겠고요. 또 스타일 하면은 양식, 종류. 그 다음에 또 멋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stylish 하면 유행하는, 멋진 이런 말도 되겠죠. 그 다음에 type 하면은 이제 유형, 종류, 전형, 아주 전형적이다 할 때 그 type, 그 전형입니다. 그래서 전형에서 나온 형용사가 typical 해서 전형적인, 일반적인 이란 형용사가 되겠고요. 또 그 전형에서 나온 명사가 stereotype 해서 고정관념, 우리가 딱 머릿속에 틀어박혀 있는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걸 이제 stereotype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어는 loathness인데요. 형용사 loath, 싫은, 지긋지긋한 이란 형용사에서 출발해서 loathness 해서 싫어함, 꺼림칙함, 이런 명사가 되겠고요. 또 동사는 loathe 하고 발음이 조금 틀려지죠. 끝에 e가 붙어서 이제 동사가 됩니다. 매우 싫어하다, 질색하다, 뭐 증오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비슷하게 detest,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고 하는 동사가 되겠고요. 또 dislike 하면 좋아하지 않다 해서 싫어하다가 되겠고요. 또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하는 hate, 명사는 hatre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하는 뜻을 가진 이제 averse가 있고요. 여기에 명사는 aversion 해서 싫어함이니까 혐오, 반감이 되겠고, 또 적대적인 하는 hostile 있습니다. 명사는 hostility 해서 적개심, 또 대립, 이런 말도 되겠고요. 적대 행위란 말도 됩니다. 그 다음에 oppose 하면은 반대하다, 적대하다가 되겠고요. 형용사는 과거분사가 이제 형용사로 굳어들여서 opposed 하면 대항하는, 적대적인. 그 다음에 opposition은 명사인데 반대, 대립. 또 우리 편이 아니고 반대편, 저쪽 편 하면 opposition 이렇게 씁니다. reluctant도 있겠죠. 꺼리는. 명사는 reluctance, 몇 번 소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loath의 좀 반대말이 될 수 있는 게 친한, 호의적인, 친구 같은 하는 것이 이제 friendly. 명사는 friendliness 해서 우정이 되겠고 호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ospitable 하면 환대해주는, 대접이 좋은, hospitality 하면 환대, 후한 대접, 이 명사가 됩니다. 이번 단어는 lightness인데요. lightness는 light에서 출발했습니다. light는
이제 형용사로 밝은, 또 가벼운, 또 사람이 좀 경솔한 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밝고 가볍고 경솔한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근데 명사가 되면 이제 빛이란 말이 됩니다. 빛, 광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되면은 이제 빛, 광선하고 좀 관련돼서 불을 붙이다. 그 다음에 밝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는 밝고 가볍고 경솔한인데 밝은에서 나온 뜻을 가지고 명사가 이제 빛이나 광선이 되겠고요. 동사는 불을 붙이고 밝게 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light에서 나온 명사가 이제 lightness 해서 이제 밝음, 가벼움이 되겠고요. 동사는 lighten 끝에 en을 붙여서 밝게 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인데 alight에서 불타는. 근데 이제 alight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는 데 쓰지 않고요. 항상 서술형으로 쓰이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어가 붙어서 서술형으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들이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의 반대는 이제 heavy가 되겠죠. 무겁고 중대하고 뭔가 심하고 그런 heavy가 있고요. grave 형용사로 엄숙하고 진지한, 심각한. 명사로는 무덤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 또 이제 gravity가 돼서 중력, 중대함. 우리 뭐 물건과 물건이 이렇게 만류인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력을 이제 gravity라고 합니다. serious라는 단어도 있죠. 심각한, 진지한. 명사는 seriousness가 되겠고요. 또 solemn이 있습니다. 엄숙한, 진지한, 장엄한. 명사는 solemnity 해서 엄숙함, 장엄한 의식 이런 말이 됩니다. solemn 하면 엄숙한, 진지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solemn을 언제 많이 듣냐면 solemn oath 해서 아주 진지한 맹세, 하나님께 하는 진지한 맹세, 선서 뭐 할 때 solemn oath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oath가 선서, 맹세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맹세하니까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swear, 맹세하다라는 동사가 생각납니다. 그다음에 이런 진지하고 이런 거 말고 이제 light, 밝고 가볍고 경솔하고에 좀 생각나는 단어가 whim 있습니다. 변덕, 우리 변덕이 심하다 할 때 그 변덕이 되는 whim, 어떤 일시적인 기분. 비슷하게 whim하고 좀 비슷하게 whims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좀 뭔가 팍 머리에 탁탁탁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기발한 생각. 도저히 뭔가 이치에 맞지 않고 왜 저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기발한 생각 나는 그런 것들을 whimsy라고 합니다. whim에서 이제 나온 형용사가 whimsical 해서 변덕스러운,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걸 whimsical. 그래서 whim이 변덕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oneliness인데요. 형용사 lone에서 출발했습니다. 형용사 lone은 혼자의, 단 하나의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나온 또 형용사가 lonesome, lonely 같은 형용사입니다만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둘 다 lonesome과 lonely 둘 다 외로운, 고독한 이란 뜻이고요. lonely란 형용사에서 나온 명사가 loneliness, 외로움, 고독 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alone이란 형용사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홀로, 외로이 이런 뜻인데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서술형으로만 씁니다. 앞에서 alight, 불타는, 불타오르는 이란 형용사도 서술형으로만 쓰인다고 했잖아요. alone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술형으로만 쓰이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lated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분리하다, 고립시키다. 형용사는 isolated, 고립된, 격리된. 그 다음에 명사는 isolation 해서 소외, 고립이란 말입니다. solitary라는 형용사도 있네요. 혼자의, 고독한. 여기서 나온 명사는 solitude, 외로움, 고독이 되겠고요. 고독한 하면 이제 또 연관돼서 생각나는 단어가 reclusive가 있습니다. reclusive 해서 은퇴한, 고독하게 사는. 옛날에는 은퇴하면 다 고독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reclusive 하면 은퇴한, 고독하게 사는. 명사는 reclusion 해서 은둔, 고독, 소외. 하여튼 은퇴를 하고 나니까 현업에서 나오면 뭔가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 봅니다. 은둔, 고독, 소외.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remote가 있죠. 먼, 외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하는 데서 나오는 remote. 우리 remote control 할 때 그 remote입니다. 먼, 외딴. 그 다음에 reclusive하고 이제 좀 출발이 비슷한 seclude가 있습니다. seclude는 고립시키다, 격리하다. 여기서 나오는 형용사는 secluded 해서 외딴, 격리된, 고독한. 그 다음에 명사는 seclusion 해서 격리, 은둔합니다. 그래서 reclusive하고 seclude는 출발점이 같습니다. clude 하는 이런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외로운 거는 이제 누구 같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 동행이 없는. 그래서 companionless. 그 다음에 friendless 하면 친구가 없는 이죠. companionless 일행이 없고 friendless 하면 친구가 없는 되겠고요. populat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어디에 살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populate.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populous가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그 다음에 명사는 population 해서 인구,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느 나라에 인구가 몇 명이다 할 때, 어느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다 할 때 그 인구입니다. population. 그래서 populate라는 동사에서 나왔고요. populate라는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가 또 있습니다. popular 해서 인기가 있는, 대중적인. 혼자 사는 외로운하고 좀 다르죠. 반대말이 되겠죠. popular, 인기가 있는. 여기서 나온 명사가 popularity 해서 인기입니다. 조금 전에 reclusive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seclude하고 출발점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 clude가 같습니다. 그래서 clude를 어근으로 하는 단어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일단 conclude가 있는데요. con은 함께 되겠고요. clude가 이제 끝내다, 닫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그래서 conclude 하면 함께 끝내다 하는 거니까 이제 결론을 내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형용사가 conclusive 해서 결정적인, 최종적인. 그 다음에 명사는 conclusion 해서 결론, 결말 이런 말입니다. exclude도 있습니다. exc는 외부죠. 그래서 exclude는 외부로 놓고 이제 닫은 거니까 뭐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제외하다, 배제하다. 형용사는 exclusive 해서 배타적인, 독점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요. 명사는 exclusion 그래서 배제, 제외 이런 말입니다. include는 exclude하고 반대가 되겠죠. 안에 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포함하다 해서 include. 형용사는 inclusive 하면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사는 inclusion 해서 포함, 어디 또 가입 이런 뜻이 됩니다. recluse란 명사가 있는데 이건 동사가 아니고요. 끝이 the가 아니고 쓰입니다. 아마 reclude란 동사가 옛날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사는 이제 사라지고 명사만 남아서 그 은둔자 이런 뜻이 됩니다. 속세를 떠난 사람, 혼자 고립돼서 은둔해서 사는 사람, 은둔자. 또 형용사로 은둔한, 속세를 떠난 이런 형용사도 되고요. 은둔자라는 뜻에서 reclusive라는 이제 형용사가 되면 은퇴한, 고독하게 사는 이란 그런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겠고요. reclusion 명사가 되면 은둔, 고독, 소외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seclude 해서 은퇴시키다, 고립시키다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앞에 있는 see 또는 se 하는 것은 이제 분리를 뜻하는 어근입니다. 그 분리를 뜻하는 접두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seclude 하면 이제 은퇴시키다, 고립시키다. secluded 하면 외딴, 격리된이고요. seclusion 명사가 되겠습니다. 앞에 C가 있는 C나 se 이렇게 되는 단어들 몇 개를 보면 seduce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혹하다죠. 뭐 정신줄을 이제 끊어버리고 밖으로 나오게 하는 seduce 하는 그 유혹하다가 되겠고요. 또 segregate란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하다, 격리하다인데요. 많이 어떤 데 쓰냐면 옛날 미국에서 그 흑백 분리가 좀 심할 때, 인종차별이 심할 때, 그때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혹은 유색인종하고 백인들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뭘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segregate 한다고 했었습니다. 명사는 segregation 해서 분리가 되겠고 또 차별, 인종차별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흑백 분리 뭐 이런 걸 유색인종하고 백인들하고 분리하는 걸 segregation 뭐 이렇게 단어를 썼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separate
해서 separate는 동사고 separate는 형용사가 되겠는데 separate 하면 이제 가르다, 분리하다가 되겠고요. 명사는 separation 해서 분리, 떨어짐 해서 앞에 있는 se는 뭔가 떨어뜨려 나가는 그런 뜻을 가진 접두사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indfulness인데요. 출발은 mind에서 출발했습니다. mind가 좀 특이한 단어인데 일단 보시죠. 명사로는 마음, 정신, 어떤 지성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동사로 쓸 때는 좀 부정적인 뜻이 들어갑니다. 주의하다, 언짢게 여기다, 신경 쓰다. 좀 특이하죠. 명사인 때는 마음, 정신, 지성 이랬다가 동사가 되면 주의하다, 언짢게 여기다, 신경 쓰다 이런 뜻이 되고요. mindful 이란 형용사는 주의하는, 신경 쓰는, 그 다음에 mindfulness 명사가 되면 주의가 깊음 이란 명사가 됩니다. mind를 동사로 쓸 때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mind를 썼으니까 뒤에 opening 이란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하면 우리말로 그냥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문을 열면 언짢으시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Yes, I do 하면 예, 저 언짢게 생각합니다. 저 기분 나쁠 겁니다. 저 신경 쓰일 겁니다. 하는 yes 하면 그런 부정의 뜻이 되고요. No 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No, I don't 하면 No, I don't mind 하면 나 괜찮으니까, 언짢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뜻을 가진 부정 의문문, 부정 형태가 아니더라도 부정의 뜻이 있을 때는 yes, no를 우리말과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mind가 동사가 쓰일 때는 이제 주의하다, 언짢게 여기다, 신경 쓰다 뭐 이런 뜻을 가진다고 했는데요. 한번 또 다른 표현을 보시면 mind your tongue, tongue이 사람 입속에 있는 혀입니다. 그래서 mind your tongue 하면 너 혀를 신경 써라, 너 혀를 주의해라 하는 말이 되겠고요. 말 조심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옆에서 누가 듣다 못해 mind your tongue, 그 혀를 주의해, 말 조심해 하는 말이 되겠고요. 친구들 사이에 never mind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습니다. 신경 써, 신경 끄지 마, 신경 꺼, 신경 쓰지 마 하는 never mind, 괜찮아, 신경 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out of one's mind 하면은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을 벗어났다 하니까 정신이 나갔다 하는 표현입니다. out of one's mind, one 자리에 one's 자리에 my, his, your 이렇게 소유격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out of his mind 하면 그 사람의 정신에 바뀌다 하는 거니까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mind에서 출발한 또 동사가 이제 remind가 있죠.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다 해서 상기시키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remind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다 하는데 그 무엇을 상기시키다 할 때 거기에는 전치사 of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he reminds me of her mother 하면 She reminds me, 그녀는 나에게 기억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뭘 기억을 다시 나게 하느냐면 of her mother, 그녀 어머니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She reminds me of her mother 하면 그녀를 보면 그녀의 어머니가 나는 생각이 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도 계속해서 this로 끝나는 명사들을 소개를 하면서 또 관련된 다양한 어휘와 표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